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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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안 보이는군요. 안녕하세요. 제 얼굴을 보이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글자가 PPT가 깨질 것 같긴 한데.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니까. 서정숙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미님 안녕하세요. 제 얼굴 나와라. 뿅. 이제 나오네요. 글씨체가 망가졌지만 잘 들리세요? 소리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반갑습니다. 채팅창은 핸드폰으로 봐야겠네요. 오늘 제가 테리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줌을 통한 스트리밍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걱정되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라이브 킨 지가 진짜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치,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 마음살롱,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많이 아시지만, 윤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원래 시작을, 자기계발 채널로 해야지? 하고 시작한 채널이랍니다.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옛날부터 꿈도 작가가 되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자기계발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자기계발 관련된 기획안을 출판사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책 계약한 게 재테크 책이었던 거죠. 예, 그거는 계약 그 기획안을 보내자마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그것도 다산북스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데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 어,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길이 내 길인가 보다 이제 하고 있지만 항상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정은 자기계발 과정이고 2018년도에 제가 자기계발 과정이랑 경매 과정이랑 유튜브 과정이랑 세 개를 같이 론칭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혼자 제일 좋아했던 과정은 네, 자기계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했었던 드림마스터 과정과 그리고 올 초에 3개월 동안 진행했었던 마음살롱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9월부터 한 제 계획으로는 3개월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어떤 과정인지. 네, 제가 인스타에도 이거 라이브를 좀 켜야 되는데 인스타도 좀 켜보고 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오시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는 라이브 어떻게 키는 거야? 네. 제가 PPT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 얼굴 늘려니까 이렇게 글씨가 깨지는 그런 걸로 해야겠네요. 네. 어, 마음에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사진 많이 아시죠? 빙하 사진 많이 아시죠? 위에가 조금 의식이고 밑에 엄청난 크기의 무의식이 있고 결국엔 우리가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 알고 한 건 아니고 명상을 하다가 이제 몸이 사라지는 되게 초월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제 책을 보다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도 관심이 있고 뇌과학 같은 것도 관심이 있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생기고 아마 다들 그런 패턴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가 이제 사실은 뭔가 실용적으로 잘해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 끌어당김 법칙을 믿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네, 그거 아닌가요? 실용적으로? 그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 목적으로 뭔가 나름의 방법을 생각한 게 사실 적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적으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크릿을 믿는 계기가 어떤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현실이 내가 어떻게 딱 잠깐 생각했을 때 어떤 그 현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 팡 나온 느낌? 눈앞에 팡 나온 느낌? 그러니까 딱 지금 이렇게 쓴 그대로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 처음 켜봤는데 지금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오시면 조금 더 PPT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유튜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현실이 팡 된 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물며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류시환님 만난 거, 길바닥에서 만난 거. 근데 그것을 내가 그분을 이렇게 끌어당겼다. 이렇게 믿는 그런 이야기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인데 사람 말고도 어떤 상황이 느닷없이 팍 나온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마칭에서도 그렇고 김사원 선생님도 그렇고 항상 현실이 환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그 현실은 결국에는 우리 눈이 다 볼 수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빛을 통과해서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자외선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적외선도 볼 수 없는 거고, 그죠? 눈으로 못 보는 것이 훨씬 더 많대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되게 이제 이 빛의 영역의 되게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그게 현실이라고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원래 환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글로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체감이 되세요? 체감 안 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와칭의 저자 김사원 선생님이 되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사원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면 이제 항상 지금 영상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네 몸이 네 몸인 것에 대한 착각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의 육체가 착각이래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명상 그 체험할 때 육신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해서 뭔가 이론적으로는 알겠거든요. 알겠어요. 뭔가 몸이 사라지는 거. 그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책을 보고 막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라서 알고는 있지만 늘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늘상은 이렇게 피부의 촉감도 느껴지고 조금만 아파도 아예 아프고 막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현실이 너무 힘들고 뭐 돈이 없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환상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지 않아요? 네.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그것을 막 억지로 안 믿기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그냥,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완전하게 아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뭔가 현실이 팡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봐서 그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게 있어요. 쓰는 노트가 있는데, 이제 거의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김 노트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원래 쓰는 거는 이름에서도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래서 막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막 현실, 내가 원하는 집도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도 막 그리고 막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 노트를 그렇게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랑 예를 들어 싸웠어. 지금 마음이 만약 지옥 같아요. 막 너무너무 지금 지옥 같고 어떤 고민이 있어. 막 너무너무 현실이 막 너무너무 고민이고 지옥 같은데 이걸 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쓰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뭐 학원 쓰시거나 뭐 100번 뭐 소원 쓰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유튜브를 쳐봐야겠다. 네,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트를 쓰다가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는 답답한 게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원래 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오고 있나요? 어? 인스타는 꺼야겠어요. 그죠?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끄고, 유튜브 지금 저 나오고 있어요? 아, 나와요? 아, 네. 아,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제 그냥 이야기를 쓰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원래 감정적으로 해서 안 보였었던 상황을 되게 객관화 시키면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화가 되니까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남편이랑 싸워서 쓰기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날은 뭔가 감정을 좀 줄이면서 남편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남편이랑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답을 얻었다고 치면 나중에 이런 답이 나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 노트를 쓰기 시작을 했냐면 제가 뭔가 답답하고 고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고민이 있을 때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있을 때. 그래서 아예 계속 질문을 해봤어요. 노트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근데 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답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그 빙하의 그 밑에 부분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갖고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머리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니라 밑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떨 때부터 알았던 거냐면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래 막 글을 잘 쓰는다거나 뭐 글을 쓰는 거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책을 한 권을 써본다는 경험이 사실은 원고를 뭐 엄청난 양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기획을 했다가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가려면은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근데 어느 순간은 팡팡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뭐 경험해 보셨겠죠? 그죠? 어떤 걸 할 때 뭔가 갑자기 팡! 예, 아, 나 천재 아닌가? 나 천재 같아.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생각을 든 게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엔 했었냐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크릿에서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 간절하게 바람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뭐 양자 물리학 이런 데에서는 모든 게 이제 되게 작은 그 원자. 그걸로 된 거라서 그게 이제 우리가 눈을 보면 그게 현실로 만들어진다. 물질화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책에서 보면은 그 여러 시공간에 이미 다양한 내가 존재한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쪽 어디에는 예를 들어서 가수인 소사장이 살고 있는 거고 저쪽 어디에는 되게 유명한 작가인 소사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책에 의하면, 그런 글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있는데요. 글을 쓸 때 제가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 한 권을 쓰기가 어렵다. 그 뭔가 저쪽 편에 어딘가에 어떤 시공간에 글을 굉장히 잘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저라는 존재를 불러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어오라고. 막, 뭐, 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에게 들어와. 막 이러면서 글을 썼거든요. 근데, 예, 잘 써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근데 그 쓰는 게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 아닌 거야.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천재인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있나? 예. 그것이 또 누군가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잠재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나의 능력이 성장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뭐 다양한 것 같아요. 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찌됐건 저는 그 책을 쓸 때마다 약간 그런 존재를 믿으면서 쓰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 경험을 하고서는 이제 책이 완성되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를 뭔가 시작할 때 약간 조금 그런 시공간에 또 다르게 잘하고 있는 나의 어떤 존재를 빙의를 해서 데리고 와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약간 자신감을 불어들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효과를 많이 봐서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그 자기계발 과정을 할 때 어떤 친구도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 과정 안에서 어, 내가 있는 줄 몰랐었던 어떤 나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 능력이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 이런 사례. 그런 사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과정 계속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되지만, 타인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덕을 본 거는 뭔가 어떤 고통이나 힘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근원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은 노트 쓰기를 하면서 발견하는 건 아니고 질문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하면서. 근데 질문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생각으로 질문하고 생각으로 답하고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질문하고 글을 쓰고 답을 내고 다시 질문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하면 엄청나게 그 끝에 뭔가에 다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었고, 어,
그 2018년도 처음에 이제 드림마스터 시작을 하고 마음살롱 운영하면서 이제 타인에게 계속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타인의 상황을 보면서 또 많이 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인데 길을 가는데요. 강아지를 끌고 어떤 분이 산책을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가 변을 봤어요. 근데 그 뒤처리를 안 하고 가셨나?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고 아마 뭔가 놓치신 건지,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그 장면을 보고 엄청나게 화를 내세요. 예, 그 상대에게. 뭐 한 짓이냐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 상대방은 이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화를 냈다고 나에게 생각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예시예요. 하나의 예시라고 칩시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만을 갖고 계셨냐면 세상을 밖에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온통 그렇게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투성인 거에 너무나 불만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그 아까 변을 안 치운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당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왜 반복이 될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근원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무슨 다른 부분에서 그 원인이 나와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네. 본인도 놀라시고요. 본인도 놀라고, 네, 저도 놀라고. 노트 쓰기가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 노트 쓰기 뭐 한두 시간으로 굉장히 내가 몰랐었던 놀라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어, 잊고 있었던 고통들도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잊고 있었어. 그러니까 기억도 안 하고 살았어. 20년 동안. 근데 어느 날은 글을 쓰는데 그 20년 전의 기억이 막 나와 버려요. 막 나오고 그때 내가 뭐 어떤 행동이 나오고 내 그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 아래 무의식에 억눌러져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억눌러 놓은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눌러 놓은 거는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억눌러 놓은 거를 사실은 끄집어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살롱을 제가 이름도 마음살롱이라고 붙인 이유가 어, 수업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끝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이거는 되게 좀 저는 좀 실용적인 저만의 노하우이거든요. 글씨 쓰고 지문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른 분들도 좀 많이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든 과정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해답을 끄집어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뭐 내 상황이 쉽게 바뀌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되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상사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그 상사는 여전히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거나 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나 이제 이러므로 해서 상황이 달라지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고 또 저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되게 재밌는 그런 과정이에요. 힘들기도 하지만 또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 보니까 좋아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하나 뭐 또 예시를 한번 드려다 보면은
그 둘째 아이를 낳고 1년이 안 됐을 때, 한 1년이 뭐야? 한 3, 4개월? 4, 5개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애가 걷지 못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독박 육아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또 겨울이라 밖에 못 나갔고, 근데 남편은 그때 요식업을 막 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투자금은 굉장히 많았고, 근데 또 막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하니까 막 할 건 너무너무 많아서 남편이 예민해져 있었고, 그런 상황. 그래서 남편이 제가 힘들고 저도 막 너무 육아, 막 독박 육아 하고 있고 답답하고 밖에 못 나가고 막 그래서 답답해서 못 나갔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홍님, 요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원하는 거. 저는 항상 옛날부터 남자친구 사귈 때도 그렇고 항상 원하는 거 되게 소박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편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점점 그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 또 막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안이라는 걸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명상하고 뭐 책 읽고 방법을 제가 알아내면 불안을 없앨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도전을 나름대로 한 거죠. 나름대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진 건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 그리고 두려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음, 항상 그러니까 뭔가 어떨 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엄청난 어떤 성공과 부와 이런 거를 바라는 날이 있고요. 어떨 때는 다 그런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몸 건강만 하고 애들만 건강하면은 참 고마울 것 같은 날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성공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평온하게 그냥 이대로만 쭉 건강하게 뭔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객관적으로 요즘 원하는 게 무엇일까? 뭘까요? 항상 그냥 저는 자유롭고 싶다? 편안하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책 원고를 다 써야 되고, 탈고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출판사를 시작했으니까 거기에서 책이 하나 나와야 하는 거, 또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 경매 수업 과정이나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을 끌어야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개인적인 목표는 있지만, 총합적으로는 항상 뭐냐면, 그냥 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웠으면 좋겠다가 진짜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끌어당긴 노트는 매일 쓰진 않아요. 답답해 할 때는요, 막 2시간, 답이 안 나올 때는 2시간씩도 써요. 계속 써요, 계속. 그럴 때도 있고요. 하루에 2번 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쓰고 싶을 때만 써요, 쓰고 싶을 때. 네. 자, 그래서 요 날 이렇게 독박 육아로 제가 막 남편에게 불만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남편 욕하고 이런 게 저는 좀 성향이 안 맞아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그지 않아요?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 근데 말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지. 당나귀처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트에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막 노트에 진짜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막 노트가 어떨 때 화가 나면은 막 글씨가 날아가면서 막 욕도 막 쓰면서 보통은 뱉을 수가 없으니까 막 책에다가 씁니다. 막 노트로. 네, 그렇게 쓰고 막 처음에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 막 잘못된 거, 남편이 막 못된 거, 뭐 막 이런 것부터 계속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보는데 제가 이제 좀 감정 추스리고 다시 노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아, 이제 제가
PPT로 옮기니까 글씨체가 깨졌어요. 자, 어찌됐건. 제 안에 제가 지금 현재 육아를 해서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시간을 이제 아이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디 외부 뭐 어떻게 보면 일을 구한다거나 출퇴근을 한다거나 뭔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 수 없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네. 뭐 그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좀 놀랬어요. 놀랬어. 왜냐면, 나는 이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남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남편이 안 해주는 한, 이 상황은 계속 저에게는 지옥이고, 저에게는 계속 불만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는 할 수 없나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 시간 나는 벌 수 없나? 네. 그 순간 이제 이 앞에는 이렇게 앞에는 막 남편 욕 그득이었는데 뒤에서 니는 할 수 없어? 니는 왜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 그렇게 또 이 생각이 바뀌면서 고민을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되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애가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뭐 등등. 그럼 100만 원을 한번 벌어볼까? 네. 몇십만 원 벌어도 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경매 수업, 자기계발 과정, 유튜브 과정, 일회성으로 강연이 있었어요. 강연.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책을 내갖고 뭐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다니고 했었지만 제가 모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모객을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받아서 강연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당시 유튜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지금은 되게 다들 되게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가르칠 만한 노하우가 있으면 뭐 강의 오픈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바로 수업 진행하고 돈 벌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벤치마킹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답이었어요, 이게.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이런 거 될까?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작가로서도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나가서 강연을 할 수 없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모객을 하고 제 스스로 강연장을 잡아서 강연을 해서 돈을 버는 그 경험이 엄청나게 저에게 놀라운 어떤 되게 전환점이었죠. 지금 되게 좀 흔해졌지만. 이제 이런 세상이 됐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충분히, 아이도 있으면서도 나도 뭔가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처음 강연을 번 다음에, 이거 재밌는데? 1,000만 원 만들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봤어요. 또 다시 붙들고 쓰는 거예요. 1,000만 원 만들기. 답을 끌어내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경매 과정, 몸 과정, 이렇게 해서, 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제가 그래서 이거 뭐 유튜브 수익 공개하고 하면서 제가 올린 영상도 있고 한데, 그게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런 걸 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뭐냐면, 노트가 답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노트로 계기가 돼서 노트로 적어서 답을 도출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가 그런 미래를 막 이렇게 상상을 해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는 독박 육아고 내가 뭘 아무것도 지금 나갈 수가 없고 시간을 낼 수 없고 뭔가 이런 한계. 그러니까 이 한계와 이런 내 생각에 가로막고 있는 나의 어떤 그거를 발견한 게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제 핸드폰이 더 느린가 보다.
핸드폰에 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수강생 분이 만든 결과물인데, 어, 예전에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사례예요. 저희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쉬고 있었어요. 일을 쉬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선배 오빠가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야?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좀 해볼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니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요. 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워. 뭔가 해볼 거 그랬나? 돈도 꽤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를 써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왜 거절을 했어? 이렇게만 물어보는데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당연히 자기는 내가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안 한 줄 알았는데 무의식에서 무심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선배 보기가 이제 창피해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약간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랑 뭐 나랑 무슨 이렇게 연인 관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관계도 아니 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 년 동안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자기가 좀 살이 쪄 있는 상태니까 뭔가 창피스러워서 그래서 다 거절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노트 쓰기를 통해서.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자신 없는 부분이 그 원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서 자신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소름 돋는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 막 이러면서 재밌다고 이제 그 친구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럼 이걸 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도출해요. 그 노트 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이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도출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계속 써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볼까? 내가 이거를 그러면 자료조사를 좀 해볼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도전을 해보자고 결정을 내려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선배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해보겠다. 말을 하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훌륭하죠? 네, 대단하죠? 그래서 선배도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잘하냐. 이제 뭐 놀랬었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채팅이라 이게 가지를 않으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구나.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과정 안에서 이런 내가 갖고 있었던 나도 몰랐던 나의 무의식도 발견을 하는 경험도 하는 재미난 경험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도전하거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방법도 도출해내면서 실제 돈도 벌고 또 좋은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현실 창조한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하면은 어떤 과거의 나의 고통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나의 아픔을 발견하고 이런 사례들은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뭐 끌어당기 법칙을 하든 어떤 원하는 것을 미래를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온전하게 되게 집중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생각으로 집중해서 몰입해서 예, 창조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아까 빙하 밑에 그 깊숙한 큰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에 계속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정화 작업이 중요해요. 정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현실을 만드는 행동을 방해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이 노트 쓰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차이가 한 몇 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9월에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마음 관련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는데, 다양한 사례들도 사실은 필요해요. 제가 책을 쓰는 데에. 그래서 과정을 같이 글쓰기와 진행을 같이 하면서 계속 사례도 더 모으고, 또, 다양한 주제로 또 많이 적용을 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드백도 많이 받아보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 할 때마다 심적으로 사실은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과정이라서 힘든데, 힘들지만 예, 엄청나게 뿌듯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레마도 마찬가지고 경매사 수업도 마찬가지고 다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것이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지금 내 강의가 그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마음이 기분이 엄청 사실 좋거든요. 네, 그 기분에 계속 하게 될 수 있어요. 되게 행복하니까. 뭔가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요. 네, 그런 느낌인데, 이 마음 살롱의 그런 느끼는 그 감동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 자체가 많이 도움을 받아요. 항상. 그러니까 타인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시켜드리고 그러는 게 목적인데, 제가 막상 해보면 제가 힐링이 많이 되더라. 제가 뭔가 치유가 되더라. 그래서 항상 되게 따뜻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분들 오시라고 제가 적어놨죠. 모두가 상처가 있어요. 모두가 상처가 있고요. 음, 그거를 뭐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제가 막 공개하라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스스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이고, 또, 뭔가 꺼내는 순간 억눌러 있을 때는 너무 나의 삶을 되게 방해하고, 나의 감정을 방해하고 이랬던 큰 어떤 고통이 꺼내서 이렇게 노트의 앞에다가 꺼내놓는 순간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기 쓰기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도 쭉쭉쭉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럼으로 해서 뭔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데, 이 끌어당긴 노트는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질문이에요, 질문. 뾰족한 질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트가 혼자 털어놓는 이야기라고 하면, 이런 끌어당긴 노트는 대화예요, 대화. 무의식과 그 어떤 무의식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 존재와 내가 서로 대화하는 거다. 대화하면 왜, 나 혼자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견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내 안에 또 다른 존재와 둘이 대화를 통해서 좋은 생각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지혜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나쁜 행동이 나오면 혼내주면서 너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처받은, 뭐, 외로워, 뭐, 힘들어, 어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달래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재밌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은? 내 안에 이런 답이 있었어?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제가 쓰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느끼는 그런 신기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스스로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에는 그 수강생의 사례가 이제 나오네요. 이게 줌으로 처음 PPT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줌을 연결한 유튜브 걸 해봤는데 이렇게 뭔가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그런 부분은 어렵네요. 질문이나 이런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진행 방식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반과 저녁반을 우선은 오픈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항상 저녁반만 운영을 했었는데, 혹시 오전에 이 시간을 마련을 하면, 주부분들이 좀 많이 오실 수 있으실까 싶어가지고 왔어요. 해봤거든요. 예, 신청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다가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날짜가 조금 달라졌어요. 날짜가, 이렇게 보시면, 뭐냐. 네. 날짜가 보면은, 지금, 저녁반을 보면은, 화요일, 목요일, 12, 14, 18, 26, 이렇게 9월에 네 번이 저녁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오전 시간은 13, 15, 18, 25일, 네, 이렇게 네 번이 마련되어 있고, 토요일 날을 한 번 더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4회차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봤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셔도 되고, 오후에 오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회차마다 어떤 주제를 드리면서 노트를 써볼 거예요. 어떤 주제에 맞춰서. 내 무의식의 생각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주제에 맞춰서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노트 쓰기를 익숙하게 만드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다양한 주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뭐 이런 해결, 어떤 때는 또 돈을 더 벌기 위한 해결책을 위해서, 어떨 때는 아이디어를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너무 내가 무기력해서, 우울해서, 뭐 등등 항상 주제가 달라지니까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또 써먹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노트 쓰기는 질문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좋은 질문을 하면 답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답은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해야 그 대답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질문을 이상한 걸 하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하는 법,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됐건 서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그 자체로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매번 듣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이제 그 마음살롱도 3개월 하고 다시 닫았는데, 끝나면 어떡하냐. 이제 이 시간 뭐 그때 매주 목요일 저녁 했는데 이제 목요일 저녁은 어떡하냐. 난 갈 데가 없다. 계속 해달라. 막 이러셨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되게, 어, 기다려지고, 뭔가 하루 동안 힘들었었던 내 자신에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네, 가고 싶은 곳, 네, 그런 곳이에요. 그거 진짜 그래요. 매번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일상이 너무 힘드시거나 피곤하시거나 그런 분들, 직장인들도 좋고, 아니면 지금 좀 마음처럼 안 되시는 분들도 좋고, 좀 뭔가 삶을 조금 바꿔보고 싶은 그런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전업주부든 어떤 상하 학생이든 사회초년생 분들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을 이래서 받을 수가 없겠네요.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이드가 있고, 노트 쓰고, 실습을 계속 해볼 것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피드백이 가고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게, 예, 측정을 해봤습니다. 예, 얼리버드. 이번 주에 신청하시는 분까지 7만 원.
일반은 8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해 봤으니까요. 어, 항상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계속 있는 과정은 아니고 그때그때 왜냐면은 제가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드는 피드백하고 그러기에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또 정성이 들어가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또 각기 다르다 보니까 네. 아무튼 많은 수고가 담겨져 정성과 수고가 담겨져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올 초에 시작했다가 또 다시 9월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본명이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실제 딜레이가 엄청 한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수가 없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 영어 이름이시구나. 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은행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유일한 직장 생활이 그거 4년밖에 없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지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진이 다 빠져. 힘이 들어.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왠지 허한데, 그냥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누구랑 통화를 하거나 누구를 잠깐 만나서 가볍게 뭐 맥주 한잔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전화할 데가 없는 느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갑자기 그렇게 전화하는 거는 좀 이기적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 힘들다고. 왜냐면 그 친구도 힘들 텐데. 이렇게 전화해서 나 힘들다고 얘기 들어주고 들어달라 하는 것이 좀 너무 그런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막상 또 이렇게 전화할 데가 없고, 지금도 또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어, 어떨 때는 이렇게 전화하면 그 친구는 지금 뭐 때문에 바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직장인들은 또 저랑 시간이 또 다르니까 또 그럴 것 같고, 또 전업주부 같은 친구들도 또 지금 어떤 상황일 거라는 게 이제 뻔히 보이니까 만날 수가 없고 또 아이들한테 묶여 있고 뭐 학교 시간 이런 것들 또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현대인이 외로운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 노트를 피는 것 같아요. 아, 제 유튜브 3년 됐어요. 저 구독자님들 중에 진짜 오랜 시간 계신 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네. 그래도 굳이 구독 취소 안 하고 계셔서 정말 게으른 크리에이터인데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곁에 안 도망가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노트 쓰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하고 싶을 때 남들 앞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욕을 평소에도 안 하니까요. 뭐 욕을 하는 게 그렇게 어설프대. 이게 입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찰지게 욕을 안 하고 어색하대요. 욕하는 게. 아, 콩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 영웅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과 이 채팅은 조금 더 빨리 올라오나? 이 타이밍을 잘 모르겠네. 지금 저 화면,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화면은 제가 아까 한 5분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희한하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저,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이인데, 물론 막상 사람들 만나면 또 잘 막 얘기 많이 하고, 막 또 재밌게 지내고 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한 번 약속 잡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내향적이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약간 뭔가 기빨린다고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 번 가면 내일은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또 이렇게 결혼하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는 막말로 제가 아무도 안 만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달 동안 또 아무도 안 만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매 수업 레마하고 뭐 하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이 에너지가 없으면 못 만나요. 그러면 정말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마음 살롱도 그때가 되게 제가 고립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살롱을 나를 위해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오픈을 했는데, 물론 오신 분들도 뭐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제가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 만나서 2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신 분들은 어찌됐건 어떤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화가 되게 잘 통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책도 같이 읽으면서 공유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힐링이 되게 많이 되고, 에너지가 채워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마음 관련 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필요한 그런 필요한 욕심, 이기적인가요? 그런 것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것이 또 있지만,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이런 과정을 아니면 저는 일상이 어떠냐면, 본의 아니게 계속 돈 하고 부동산만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그런 게, 뭐, 이렇게 되게 적성에 맞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로 아껴서, 노년이 되면 아껴서 살면 되잖아요. 아껴서 살면은, 그러면은 그냥 사실 그냥 검소하게 살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계속 끝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계속 봐야 될까? 근데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보는 이유는, 그리고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는 제가 경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야 그분들에게도 알려드릴 게 계속 있는 것이고, 대화도 계속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하고, 언젠가 만약 제가, 그 과정도 멈추고, 투자도 멈추게 된다면, 정말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기사건, 재테크 기사건. 안 볼 것 같아. 수사장님 힘들 때가 있군요. 당연하죠. 아,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씩씩하고 기분이 괜찮을 때만 유튜브를 찍어서 그래요. 유튜브에서 막 엉엉대고 찡찡댈 순 없잖아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되게 오래되신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나쁜 에너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가 있을 때 찍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못 찍죠. 코로나 기간 동안은 되게 고립이 심해서 되게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그리고 그때 개인적으로 남편이 소송이 있고 그래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과정도 하고 하면서 저에게도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오시면, 아마 되게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마음이 진짜 따뜻해지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어요. 예전에 드림마스터는 다 오프라인으로만, 코로나 전엔 다 오프라인으로만 했었는데, 그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에 빠져 있으면 내 고통이 가장 크고 가장 지옥 같고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타인의 고민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나보다 더 힘든데도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되게 못나 보이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네,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막 되게 감동이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되게 좋은데 또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 지역의 한계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막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도 나름 아이고 얼굴이 어디였어? 네. 온라인도 나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또 온라인 안에서도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놨고, 그거를 하나 보내드려야겠다. 그, 과정 설명하는 거, 저희 맡긴 프로젝트 카페에 과정 설명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고, 있을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 끝나고 나는 솔로 보려고요. 나는 솔로를 진짜 옛날부터 많이 보고 진짜 나는 솔로 리뷰를 진짜 저는 볼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거든요. 이번에 리뷰를 할 걸 그랬어. 그럼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텐데. 네, 제가 유일하게 보는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수요일날 제가 레마가 있어요. 이번 주에 없어서 지금 라이브를 킨 건데, 레마 끝나고 이제 그 녹화본, 제 방 보내주는 OTT 들어가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나는 솔로를 보는 게 저의 이제 뭔가 스트레스 해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기수 대박이야.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나에서 그게 뭐가 재밌냐면, 저는 다른 연애 프로는 하나도 안 봐요. 약간 다른 건 다 가짜 같아. 다른 거는 다 너무 완벽한 환경, 너무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너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는 솔로도 어떤 곳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현실과는 단절된 곳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나는 솔로는 그렇게 좋은 뭐 곳에 가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뭐 연애 프로들은 너무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왜 그러니까 제가 연애 그러는 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진짜로 보려면 힘든 걸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휴양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등반을 진짜 해본다거나 좀 더러운 곳에 가본다거나 짜증이 낼 만한 어떤 막 되게 덥고 뭔가 그런 짜증 포인트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데를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 어떤 짜증나는 상황, 어떤 힘든 상황을 같이 겪어보는 게 좀 좋거든요. 미리 봐보는 게. 그래야 그 상대가 그 순간에 이제 본심이 나오니까. 좋은 환경과 막 아름답고 밥 맛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성격 거기서도 이상하게 나오면 그거 너무 그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그나마 약간 사실적이라서 만소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도 내숭이 있고, 그죠? 방송이 키니까 그래도 있지만 본색이 나오거든요. 무심결에 탁 나오는 뱉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끌어당긴 노트도 그 무의식적으로 툭 뱉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노트를 쓰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쓰는 게 아니라 툭 나오는 거를 탁 잡아야 되거든요. 탁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전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로도 그런 모습 탁탁 캐치되는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아, 그러셨구나, 콩님. 예, 저 광수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그때. 예. 그런 거에 매력 있잖아요. 딱 자기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지금 상철님도 좀 되게 특이하신 분이던데요. 그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박식하시고, 자신의 생각이 딱 뭐가 있고. 네. 약간 그런 남자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리고 그 생각이 평범하지 않으면 더 매력적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좀 소통이 되는 그냥 라이브를 켜야겠어. PPT를 포기하고 아니면 좀 뭔가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살롱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콩님, 영웅님, 시모님, 서정숙님, 태리님 모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